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박영식 평론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윤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윤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아껴주시고 이분의 국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또 일본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 양카무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한 1분 전과 지금이 그 채널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방송국으로 옮겨갔거나 왜요? 보시는 분들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간에 정색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저기서 큐 주문하는 거야. 아니 큐 전후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뉴스 라이브 함께 해주시는 시작해보도록 분들 하겠습니다. 저는 한 본격적으로. 주밖에 안 빠졌는데 1층 경비원님께서 오랜만에 뵈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 주만 안 봐도 제가 좀 티가 보고 많이 싶은가 나나요? 봐. 예.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티가 전혀 안 났는데 사실은. 예, 아무튼. 그러게요. 저도 네. 한 번밖에 안 지난주 빠졌는데. 방송 씨 챙겨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저희가 없을 때 항상 그 방송을 챙겨 보는데. 그래요? 없는데도 김한 기자가 또 나와가지고 예. 세 분이서 도란도란 하시는데, 뭐 굉장히 큰 깽판 치고 갔죠. 지난주에 두 분이 없었군요. 두 분이 그 오윤희 씨는 어디 저 합숙하는 프로그램 갔다 맞아요. 왔죠? 촬영 때문에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 방송은 잘 될 것 같던가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영 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KBS 2에서요. 네. 예. 뭐 잘 되든 안 뭐? 되든 우리 소중한 수진료가 잘 쓰였기를 왜냐하면 바랍니다. 오늘 출연한 신인규 변호사도 거기를 갔었고, 네, 맞아요. 같이 노영희 박사님. 변호사도 거기를 갔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박영식 평론가도 거기를 간 줄 알았어요. 전혀 어디 아닙니다. 갔어요? 근데 댓글에 올라오더라고. 네. 개인적 사정을 빠졌다고. 출장을 예약해놨다가 네. 또 이제 집에 또 우환이 있어가지고 예. 출장을 알겠습니다.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잘 해결이. 예. 그럼 다행이죠. 문제가 있었어? 아니 뭐 이제 혹시 친족 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 저 이혼 전문입니다. 예. 어머나, 네. 진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 이슈는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고 나서의 시민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큰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슈는 대통령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 업무 보고,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보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낮 시간에 나온 뉴스들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이 재판, 그리고 그 앞에 선고가 되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이 체포방해 관련된 선고 등등이 있는데, 그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18일이잖아요. 네. 근데 1월 16일에 1심 선고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나 봐요. 네. 굉장히 다급하게 좀 시간을 좀 더 달라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러면서 다급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시간을 더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 얘기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재판 결과들 조금 보자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 사람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아니라 네. 그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제2수사단 꾸리면서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가져가고 빼냈던 그 부분, 그리고 군인들 진급시켜주겠다라면서 돈 받고 백화점 상품권 받았던 와, 알선수재 그랬어요?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3년 구형을 했었는데 징역 2년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양재열 변호사한테 이 선고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단 사람들이 어제 이 노상원에 대해서 2년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게 속보로 뜨니까 도대체 노상원에 대해서 2년 가지고 끝날 일이냐고 굉장히 이제 많이들 흥분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로부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뽑아다 쓸지를 알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휘하했던 그 군 장성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넘겨진 거였고요. 근데 왜 그래도 2년밖에 안 되냐면 3년 구형했다라고 했는데 2년이면 그냥 적절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들 뭐 외신 가끔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증권거래, 주가 조작 잘못했다 200년, 300년 뭐 이렇게 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 그 영미권계 그 법과 법제를 세대가고 있는 데서는 다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로 2년 받고 저 범죄로 3년 받으면 5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형을 받는 거에 1.5배를 넘지 못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만약에 그 중에 10년짜리가 제일 무겁다고 해도 15년까지밖에는 선고가 안 돼요. 그거를 고려해서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내란 중요인으로 최소한 뭐 징역 뭐 15년, 20년 이렇게 나올 테니까 거기에 어차피 더해서 포함시켜서 이걸 계산할 거면 2년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피의자의 뭐 인권 때문이에요? 피고인에 대해서 대립법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크기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피해를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네. 봤어요. 그리고 대립법계는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주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거운 죄를 선고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영미법계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형사 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형사 법정도 국가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이 맞붙는 그런 형태로 원고 피고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무거운 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로스쿨 가야지 예, 알 수 있는 죄송해요. 얘기들이네요. 아무튼 좀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 근데 씨도, 이 주제를 재밌게 하기 어려운데. 오윤혜 씨도 굉장히 정색하고 질문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뭐 대륙법 왜 내가 사과를 하고 있지 근데 네.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건 쓸 데가 없고 사실 중요한 건 그 재판의 가장 큰 거는 네. 12월 3일이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이 명확하게 나온 거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첫 기소였고 첫 선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란 자체,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명시했죠. 요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에 나오는 다른 판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구조가 된 거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 관련해서 지금 백대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체포 방해했던 혐의들 있잖아요. 그 공무집행 방해했던 그 관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심 선고를 1월 16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이 변호인단이 뭐 지금 내란 우두머리 그 재판이 아직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이걸 먼저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부터 지금 선고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시간 더 달라라는 취지로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본인도 관련해서 이제 뭐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백대현 판사는 단호하게 판사. 아니다. 내란 자체가 위법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과 이 사건은 다르다. 별개죠. 따라서 16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18일이 구속 기간 만료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 유죄 선고가 되면 못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이 죄는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은 기록 삭제. 체포 방해,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예. 방해. 그럼 제일 세게 나오면 몇 년이에요? 이게?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죠. 공무집행 방해도 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긴 한데 그래요? 뭐 많이 나와야 1, 2년 정도, 2, 3년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재구속 때문에. 그렇죠. 재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기 지금 이제 계속 묶어둔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적죄로 이미 내란 특검에서 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게 이제 23일날 영장 실질심사라기보다 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네.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직연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또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한 번 있는데 여기서도 또 체포방해 관련해서는 아예 선고가 되는 거니까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네.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게 지난 계엄 선포가 자기 대통령 권한범위 내에서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한 건데 왜 체포를 하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잘못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먹히게 되면 나중에 이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못 쓰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체포 자체가 잘못됐고 그때 얻은 증거도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체포 방해가 유죄가 나와버리잖아요.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법적인 논리 중에 큰 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 예.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날아가야죠. 네. 날라갈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이건 사실 시간 순서로 보더라도 이제 내란 전국 때 우리가 봐왔던 윤석열의 파면 절차 그리고 이제 내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체포 방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내란 실패 이후에 윤석열 측에서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부분, 비화폰 삭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라 가지고 뭐 무슨 내란 수교 재판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 판결이 더 먼저 나온다고 해서 더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죠. 저는 이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란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 체포를 하러 가는데 그럼 난 무죄니까 체포하면 안 돼.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일단 수사 받아봐. 거부하는 자가 법인이야. 그런 소리를 했던 자인데 예.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거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게 그 총 들고 나가서 경찰보다 니들이 총 잘 쏘잖아. 뭐 대공포 쏴 뭐 이런 얘기했던 인간들인데 우리 미사일 있어 뭐 이런 얘기했던. 예. 네. 지금 이 내용을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네요. 그렇네요. 네, 빨리 넘어가죠. 예. 거의 오프닝이었는데. 그렇네요. 네. 10분을 했어.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동접이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여기서 그 내가 피해를 저한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죠. 빨리 아니, 넘어가요. 양절 변호사 분량이 너무 많았죠 지금? 아 그래요? 네, 좀 네. 10분 자, 동안 카메라를 자중하겠습니다. 오윤희 씨한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원샷 원했습니다. 3일 동안 내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 네. 오늘 이제 앞전 방송을 같이 했는데 오윤혜 씨가 거의 뭐 오늘 날라다녔거든요. 날라다녔거든요. 네. 저-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안 나와서 건희 언니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좀 있고. 어쨌든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가 몇 가지 있지만 김건희 씨의 이제 내란 연루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제일 관심 많고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김건희가 화냈다예요.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당연하죠. 밥상 다 차려주고 하나하나씩 자기가 다 골라가지고 해줬는데 떠먹여 줘도 지금 소화를 못 시킨 거 아닙니까? 줘도 못 먹냐. 그러니까 이걸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저는 김건희 씨가 화가 난 거지. 계엄 자체를 몰랐다고는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계획 자체가 계엄이었다. 그건 취임할 때부터 본인은 계획했을 거고 예.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조금 많이 봉숭아학당 수준이었잖아요. 다들 막 군인들도 그러고 노상원 불러오고 막 이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맨날 충성하니까 진짜 성공할 줄 알았겠죠. 아니 그 지금 어떤 결정적인 국면마다 윤석열이 등장해서 이제 부부간의 부부싸움 얘기를 해요. 그 박장범 지금 KBS 사장이랑 그 예전에 인터뷰할 때 조그만 파우치 얘기할 때 네네. 그때도 그 박앵커가 그때 그런 걸 묻거든요.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러면서 막 넘어가고 그리고 무슨 회의 끝나고 11월 달인가 기자회견 할 때도 뭐 이번에 뭐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사소하게 부부간에 뭐 있는 일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여러 차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거의 한 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에도 우리 부인이 내 거 핸드폰 이거 문자 보내느라 잠을 안 자고 있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폰이 자기 폰이고 자기 폰이 자기 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스라이팅하면서 조정하고 했는데 당연히 김건희의 증거는 안 나오죠. 다 윤석열 이름과 윤석열 몸으로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럼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걸 보고 그 김건희 관련해서는 뭐 내용 없다,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윤혜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해봐요. 거죠. 시원하게 해봐. 그럼. 그거는 착각하고 있다. 그냥 윤석열 이꼬르 김건희로 봐야 된다. 또는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건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혐의 없다라는 건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 혐의 없다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증거를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더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김건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김건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다 차려줬는데 자기가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계엄을 실패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계속 하는 거겠죠. 박영식 평론가는 어떻게 봐요? 동의합니다. 끝입니까? 예. 오늘 방송 대충 설렁설렁하네. 제가 설렁설렁하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탈모약 그 얘기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지금 댓글에 저희가 다양한 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탈모약 얘기가 올라와요. 그만큼 그러니까 민생에 대통령이 야권 정치인도 챙긴다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챙겨야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오윤혜 씨가 다음 일정상 또 자리를 아니에요. 띄워줘야 저는 돼요. 더 있어요? 널널합니다. 더 네. 있어요? 네. 뒤에 없어? 좀 있지만 여유가 있어요. 네. 얘기가 좀 달라지네. 우리 방영수 평론가는 어때요? 저요? 예.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예. 4명이 하죠 뭐. 예. 네. 지금 우리 2부에 들어오실 분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끝났나요? 앞서 이 생방송 업무 보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질책당하는 공직자들도 생기고 뭐 반대로
그 식량국장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칭찬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학재 사장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 팥쥐 엄마의 모습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뭐 재혼 가정, 또 민간 기업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재혼 가정 얘기한 거는 팥쥐 엄마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본인 업무도 아닌 범위에 있는 내용을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네. 팥쥐 엄마 예를 들었고 네. 또 민간 기업 예를 들면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잡돌이하려고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내용을 마구 물어보고 모른다고 타박하면 바로 언론에 제보가 되거나 커뮤니티에서 이슈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 한마디로 정리되죠. 시끄러 임마. 아유, 정말 이 사람은 흠집 내고 갈라치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이제 아까 한국일보 팩트체크 기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특수관계인 신인규 변호사가 들어오셨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반갑습니다. 전문가 신인규입니다. 예, 네. 요 팥쥐 엄마의 모습 요 봤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행사를 권한 행사하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뭐 갑질이다, 뭐 팥쥐 엄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이준석스러운 반정치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장난도 근데 한두 번 들었을 때 이 관심이 가지 네. 계속 누적되면은 이제 피로도가 늘어나고 예. 그 해당 정치인은 뭐 일부 그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은 범국민적으로는 이 비호감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이제 가면 됩니까? 뒤에 열려 있다며. 아 그럼 계속해요? 어. 4시 반까지? 뭐 있으면 안 돼? 아 진짜로? 난 또 아니 이 사람이 가길래 그래 나 하겠어. 이 사람이 가. 그래서 나는 왜 인사를 안 시켜주냐. 예.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자 그리고 학교의 도설시에 네. 권태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봤는데 마주치면서. 저는 처음 저는 처음 대화를 예. 나눠보면 처음이어가지고.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는 이제 한겨레 TV에 매일 오전에 9시 반에 방송되고 있는 뷰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환 기자가 출연을 했더군요. 네. 깽판 치고 간 것 같던데요? 아니요. 괜찮았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매기가 한 명 들어오니까 물을 흘려? 이렇게 생기가 좀 이렇게 돌았나 봐요. 생기가 좀 돌았네요. 좋습니다.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 좀 매기가 되어 주시면.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의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뭐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도 뭐 대체로 생각은 비슷하고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갑질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 한 장면만 떼서 보는 거거든요.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잘못이 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첫째 들어올 때 이제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돼 못했다. 있는 예. 상태에서 약간 버벅거리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걸 나중에 페이스북에 또 그걸 올렸잖아요. 예. 그건 전형적인 정치인의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현재는 어쨌든 신분이 공항공사 사장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자기가 해명할 것이 있고 추가로 보고할 게 있으면 따로 보고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자는 건 이제 정치 싸움을 벌이자는 것인데 적절치 않죠 그런 거는.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단어의 오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까 이야기 나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소신 있는 공직자라는 식으로 이학재 사장을 두둔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 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장면을 뭐 갑질이다 또 이학재 사장을 소신이다 이게 언어를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하잖아요. 거기서 피감기관장에 대해서 뭐 지적들 하고 하거든요. 그걸 갑질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더 채울 생각을 해야지 질문을 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왜 어려운 걸 물어봤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본질을 더 강조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꾸 말꼬리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제가 저도- 어제 만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라치기에 능한 사람은 어제 만난 철학이 교수님 누굽니까? 김경희 교수님이라고 심리학 예, 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최고봉이잖아요. 예. 갈라치기에 능한 사람의 특징은 철학이 없고 순발력만 있는 사람. 누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주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본인의 철학을 좀 가지시기를. 소송 한 번씩 당하더니 많이 조심하네요. 제가요? 지난번에 이 덕수 씨한테. 아, 예. 제가 이겼잖아요. 완전 완승이잖아요. 내가 뭐 져야지 내가 뭐 조심하지. 난 올바른 말씀 많이 하시니까. 예. 아, 네. 자, 알겠습니다.